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경찰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가 4월 1일 날 요놈을 잡았어요. 우리 집에 가뒀어요. 그럼 4월 1일 날 잡아서 어느 정도 가둔 순간 감금죄 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언제 풀어줬냐면 4월 30일 날 석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범죄는 언제 끝나는 거냐면 요때 끝나는 거예요. 자, 기수하고 종료 시기가 이렇게 범행이 끝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계속범위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로 배웠던 체포감금이라는 것이 계속범위라는 것이고, 자 보시면 우리 살인죄 4월 1일 날 찔러서 4월 1일 날 사망했어요. 죽으면 기수죠. 기수하고 종료가 동시에 오는 것을 즉시범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학대죄 한 대 때렸어요. 4월 1일 날 때리면 학대죄 1개, 4월 11일 날 때리면 학대죄 2개, 4월 30일 날 때리면 학대죄 3개예요. 이렇게 학대죄 3개 범죄예요. 학대죄는 즉시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즉시범위라고 하면 기수 이꼴 종료, 여기서 끝이에요. 디 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 가담해도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공범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아직은 안 배웠는데 공소시효라는 것도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사내요. 공소시효를 기사내요. 자, 요게 즉시범위예요. 자, 반대로 계속범은요, 범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요때까지 뭐가 성립할 수 있냐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위가 4월 1일 날 가뒀어요. 감금죄예요. 기수예요. 근데 친구가 오더니 야, 사람이 갇혀있더라, 나도 가둘래 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뭐가 성립할 수 있냐면 감금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기산하냐면 범행 종료 시부터 기산해요.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경찰 채용 시험에 3번 연달아도 출제했어요. 연달아서 계속 출제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만 조금 살짝만 볼까요? 살짝만 하나 볼까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남편이 영산홍이랑 꽃을 캐냈어요. 캐내면 절도의 기수 이꼴 종료예요. 절도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절도는 즉시범위예요. 그 다음에 영산홍이랑 꽃을 캐고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와이프 차로 운반했어요. 만약에 절도라는 것이 즉시범위라면, 여기라면 와이프는 절도죄의 공범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작물운반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만약에 절도가 계속범위라고 하면 뭐예요? 영산홍 캐내도 절도 기수지만 운반까지 가는 거죠. 와이프도 뭐가 되는 거냐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절도죄는 뭐다? 즉시범위다. 와이프는 절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진행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아직은 기다리세요. 체포감금은 계속범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 관련 판례들이 거의 없었는데 체포 판례가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2018년도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말하며 신체의 활동에 자유를 박탈한 행위를 말한다. 수단 방법은 제한이 없다. 2번 감금은 사람을 장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줄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해서 사람을 가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거 가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감금죄는 특정 구역 내에서 경찰서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도박장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도 경찰서 밖을 못 나가게 하거나 도박장 밖을 못 나가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못 나간 거죠. 이거는 감금죄가 성립한다. 자, 3번 별표 치고 옛날에 잘 나왔던 게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다. 이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 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이 판례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 다 부져버렸네. 자, 재밌다? 좀 그런데 집에서 남자가 이제 팬티만 입고 여자한테 이제 성관계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놀러 왔는데 성관계 갖자고 하니까 여자가 싫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남자가 바지를 벗기 시작해. 그래서 팬티만 입고 했더니 성관계 맺자고 하는데 여자가 안 해. 왜 미친 새끼 옷 안 입어? 그래서 안 해. 나 그럼 집에 갈 거야. 뭐 가는 거야. 가는데 남자가 바바박 뛰어와서 문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아요. 팬티만 입고. 여자가 저리 가! 새끼 딱 밀치고 나가서 막 뛰었겠지, 그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딱 도착해서 살았다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 밑에 층 내려가는 버튼을 막 눌렀어. 보통 영화 보면 어때? 이 장면에 뭐가 나와? 막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눌러. 닫히면 삑삑삑삑 하는 순간 뭐 들어왔고 손이 쑥 들어. 열려. 너네 영화 좋아하나? 영화? 영화 보면 꼭 저런 거 있죠. 막 나쁜 놈이 우리 막 도망가는데 막 죽이려고 도망오는데 딱 숨잖아요. 숨으면은 막 관객들 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꼭 옆에서 꼭 돌이 삑 한다든가 뭐예요? 무슨 뭐 핸드폰이 삐리리 뭐 이러죠. 그럼 보는 사람은 막 짜증이 나죠. 근데 거기서 바로 안 걸리지. 꼭 그렇게 소리가 나면 영화 보시죠, 그죠? 그래서 막 나면 그 순간엔 딱 멈춰서 조금 조용하죠. 안 걸린 것처럼. 그치. 그러면 보는 관객 다행이다라고 순간에 딱 걸리지. 안 좋아해요? 영화 안 봐요?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 안 보시나요? 저는 집에서 영화 맨날 보거든요. 저녁마다 5,500원, 8,000원 맨날 봐요. 지금 거의 다 봤을걸? 담보도 보고 뭐 하여튼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는 거 원래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영화 만든다는 얘기 했나요, 제가? 생긴 건 아닌데 배우는 제가 글렀어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배우할 얼굴을 안 주셔서 머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스릴러 되는 영화 또는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 게 조금 나이가 좀 더 먹고 강의 안 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이겁니다. 나중에 몰입해서. 어쨌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인데 아까 설명했죠. 엘리베이터 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평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체포라고 평가를 하겠다. 다만 여자 힘이 엄청 세. 우리 아까 문 밖에 나갈 때도 턱 치니까 남자 퍽 쓰러지는 거. 여기서도 남자 들어오려고 했더니 여자가 남자 팍 쳐서 결국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체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로 처벌하겠다? 체포 미수죄로 처벌하겠다. 뭐라고 쓰면 틀리냐면 이건 사람을 가둔 건 아니죠. 감금 미수라고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니까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체포 미수로 보겠다. 자, 그거고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다친 장면 설명했고, 자 2번 지문에 피해자가 감금되었던 기간 등에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 검찰청 전화도 걸고 한증막도 갔다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나갔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3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행동대장이가 그랬어요. 조폭이 행동대장이 너 이 새끼 너 나 떠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해서 같이 술집도 가고 같이 호텔도 가고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나갔어요. 이 사람이 조폭 얘기하기로는 이 여자 호텔도 가고요 외국도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남자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무서워서. 그것도 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3번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으로 사무실 밖을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 발로 걸어와도 감금죄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쪽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문 열렸으니까 나가. 근데 나가면 죽어. 네가 선택해. 문은 언제든지 열렸으니까 나가는데 걸리면 죽어. 이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가죠. 반대해서 시정장치를 한 경우만 감금죄가 아니라 시정장치 안 했다 하더라도 자 심리적 무용적으로 억압해서 못 나가게 하면 뭐가 된다? 감금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시면 대한상위군경 회원 80명하고 호텔 출입물 봉쇄해서 사람을 가두는 것 당연히 감금죄고요. 6번 4일가량 물도 못 마시게 차에 감금합니다. 그래서 감금해서 자 탈수 현상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럼 감금으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감금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자 7번 별표 치시고 8번 별표 치시고 자 7번도 쉬워요. 자동차에서 못 내리게 하는 것도 감금입니다. 강간하려고 차에서 안 내려주는 것도 감금입니다. 여자가 살기 위해서 차문을 열고 뛰쳐내렸는데 굴러서 죽었어요. 감금행위와 뛰어내려서 죽은 행위 사이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있다. 뭐로 처벌하겠다? 감금치사로 처벌하겠다. 자 8번 판례 별표 치시고 이 판례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판례인데 이 남자가 또 조폭 두목입니다. 조폭 이 북문파라는 두목이고 이 피해자는 또 술집 나가는 여자예요. 근데 둘이 뭐 사랑했는지 뭐 두목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어디 나가겠다고 하냐면 자기 술집 나가겠다. 그러니까 두목 입장에 짜증나죠.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술집 나가겠다 열받죠. 그래서 맨날 두들겨 팼는데도 자꾸 술집을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목이 여자의 머리를 다 잘라버려.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옷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두들겨 패고
문을 잠가서 밖에서 못 찌려서 막아버렸어요. 못 나가, 술집 못 나가게. 여자는 빡치죠.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라고 해서 뛰어내렸는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죽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는데 너무 쇼킹한 게 여자가 머리카락도 잘려져 있고 얼굴도 두들겨 맞아 있고 옷을 홀딱 벗은 상태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행위를 뭐라고 보겠느냐? 일단은 문 잠궈서 못질에서 막은 거 감금죄. 그 다음에 머리카락 자르고 두들겨 패는 거 가혹행위. 자, 기억이 나는 사람은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감금 플러스 가혹행위가 무슨 죄인지 기억이 나야 돼요. 복습을 했다면 기억이 나야 돼요. 무슨 죄예요? 몰라요? 안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학생 찾지 마. 뭘 자꾸 찾고 난리야. 막 치사하지 않냐? 막 물어보는데 옆에서 막 찾아요. 무슨 죄예요? 몰라요. 자, 옆에 여학생 당하면 무슨 죄예요? 중간금이란 범죄입니다. 자, 중자 들어가는 범죄인데 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아니고 감금 플러스 가혹행위라는 범죄는 중간금이라는 범죄예요. 했지 어저께? 했지 그치 했지? 와, 이거 봐요. 표정들이 뭐 안 한 사람처럼 막 적고 난립니다. 중간금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자, 뭐뭐로 인하여 사망하다. 중간금 치사죄가 성립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8번.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문을 못 찌라여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자, 옷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데 가혹행위했습니다. 감금과 가혹행위가 있으니까 이게 중간금이에요. 아파트 잔디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사망사 인과관계가 있다. 중간금 치사죄로 처벌하겠다. 넘기시고요. 자, 중체포감금죄 아까 배웠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행위 밑줄 치시고 이거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다? 생명에 대한 위험 쓰면 틀린 지문이에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생명에 대한 위험 들어가는 것을 어저께 중상해, 중유기, 중권리행사 등에서 배울 겁니다. 배운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자, 중간금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 아니라 가혹행위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자, 특수체포감금, 단추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하겠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05번에 체포감금치사상, 존속체포감금치사상 등의 범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죄수론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죄수론은 죄의 개수가 한 개의 죄를 얘기하느냐 여러 개의 죄를 얘기하느냐가 죄수론이에요. 한 개냐 여러 개의 죄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밥을 한 공기 먹었어요. 그럼 밥 한 번 먹은 거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밥을 2공기 먹었어요. 그럼 밥을 몇 번 먹은 거예요? 2공기인데? 한 번이 왜? 한 번에 먹었어요. 그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9시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TV 드라마 보니까 좀 재밌는 거 있어서 TV 드라마 한 10분 정도 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서 다시 와서 밥을 한 공기 덮어서 있는 반찬에 먹었어요. 밥을 몇 번 먹었어요? 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시 밥을 먹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와가지고 밥을 또 한 공기 먹었어요. 이건 밥을 몇 번 먹은 거예요? 왜요? 왜 한 번이에요? 또 이거는? 어렵지. 미치겠지. 한 번 먹은 건지 2번 먹은 건지 어렵지. 개수를 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행위로 보느냐 2개의 행위로 보느냐가 굉장히 짜증나고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보면 사람을 향해서 총을 빵 쏘잖아요. 한 방. 총을 2방 쏴서 죽죠. 총을 2번 써가지고 사람이 2명이 죽으면 사망하면 이거는 살인죄의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가 2개고 2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실체적 경합 이렇게 불러요.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이번에는 자, 총을 쏜 게 아니고 수류탄을 한 번 던졌어요. 수류탄을 한 번 던져가지고 2명의 사람이 죽으면 자, 이것도 수개의 죄라고 부르는데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살인죄 두 개의 무슨 경합이라고 부르냐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죄수론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개의 죄냐 두 개의 죄냐. 자, 실체적 경합도 두 개의 죄고요. 상상적 경합도 두 개의 죄는 맞아요. 그래서 수개의 죄로 분류를 하는데 다만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냐 두 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겠다. 총을 빵 쏘면 실체적 경합, 한 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죄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감금 파트는 죄수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감금이 수단이 돼가지고 강간을 하거나 강도를 했을 때 무슨 죄가 성립하느냐. 자, 이게 그 유명한 조개 트럭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히치하이킹 하면서 아저씨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조개 트럭 운전사가 차에 태웁니다. 집에는 안 데려다 주고 강간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안 내려줬어요. 자, 안 내려준 행위는 일단은 감금이라는 범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강간은 실패했습니다. 자, 판례는 자, 몇 개의 행위로 보냐면 차에서 안 내려준 행위를 한 개의 행위로 부르고 범죄는 감금죄도 성립하고 강간 미수라는 범죄도 성립했어요.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니까 아까 무슨 경합이라고 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불렀어요. 감금이라는 수단이 강도나 강간을 위해서 범해졌다면 이때는 행위는 한 개, 범죄는 두 개. 행위 하나고 범죄 두 개면 뭐라 부른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외우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몇 번 하시다 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쉽지는 않고요. 반복하시면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이번에는 감금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수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감금이 계속 지속된 경우예요. 단어는 지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거는 유명한 월드컵 경기장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뺏었어요. 강도가 돈 뺏치고 두들겨 팼어요.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차에 태워요. 차에 태워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15km를 이동했어요. 자, 단순히 짧게 이루어진 수단이 아니고 강도상해 이후에 이어진 연결 동작이기 때문에 판례는 이거는 감금하는 행위 한 개, 강도상해라는 행위 한 개, 몇 개의 행위로 판단했냐면 두 개의 행위로 판단했어요. 아까 남학생도 뭐 5분, 10분, 한 개의 행위나 두 개 되게 애매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수단이 나오면 요거는 한 개의 행위, 지속됐다는 표현이 나오면 몇 개의 행위, 두 개의 행위. 두 개의 행위로 감금이라는 범죄도 저지르고 강도상해라는 범죄로 저질렀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죠. 이때는 무슨 경합이라고 부르냐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도 잘 나오고 두 번째 판례 써두세요.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재수론에서 모아서 하는데 일단 써두세요. 자, 세 번째 잘 나오는 판례. 이렇게 나와요. 차에 타라고 협박해서 차에 감금하였다. 차에 타라고 협박해서 차에 감금했다. 자, 우리 보시면 차에 감금했으니까 감금죄는 되죠. 그러면 차에 타 이 새끼야.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차 타 새끼야. 차를 타고 협박했으니까 협박죄도 성립하고 감금죄도 성립하느냐 쟁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냥 감금 안 하면 되겠지. 협박해서 보통 감금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감금에 내포된 행위라고 봐서 이거는 감금죄라는 범죄가 몇 개만 성립했다? 하나의 범죄만 성립했다. 협박이라는 범죄는 따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차에 타라고 협박해서 감금하면 무슨 죄만 성립한다? 감금죄만 성립한다. 다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이제 D파트에서 배우는데 이제 바로 배울 판례예요. 미성년자를 유인해요. 집에 오라고 꼬셔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감금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범죄가 성립하느냐? 미성년자를 꼬셔서 부르는 거 미성년자 유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플러스 감금죄라는 범죄가 또 성립해요. 행위는 하나의 행위, 두 가지 행위로 봐서 이것도 무슨 경합으로 보냐면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자, 4개 판례를 자, 감금죄 관련된 재수론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감금이
수단이 되면 상상적 경험, 감금이 지속되면 실체적 경험, 차이탈하고 협박해서 감금하면 감금죄일체, 미성년자 유인해서 감금하면 유인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험. 이 네 가지 판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계죄는 수재에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감금죄와 감감미수의 상상적 경합이다. 수개의 죄라고 해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별죄라는 것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이 표현도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말하면 상상적 경합이에요. 실체적 경합도 수개의 죄니까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써도 맞는 지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실체적 경합. 별죄를 구성해도 맞는 지문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별죄라는 수개의 죄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실체적 경합도 있고 상상적 경합도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개 판례는 적어두시고 기출 1200제로 문제 지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금죄 죄수론 하나 보실까요? 47번 하나만 푸시죠. 54쪽에 47번. 이거 하나 푸세요. 이거는 충분해요. 57쪽에 47번 문제 하나 푸세요. 밑에 다 보지 마시고 천천히 푸세요. 자, 감금죄 47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잘 나오고 맞는 지문. 감금행위가 강도상의 수단을 지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감금죄와 강도상의 죄 실체적 경합 맞는 지문. 자, 수단에 불과하면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도 되고 별도의 성립한다. 별죄를 구성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 여러 명 찾아옵니다. 별죄가 실체적 경합 아닙니까? 아니에요. 별죄는 별개의 죄, 수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찰서 밖을 못 나갔죠? 감금에 해당한다.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은 감금죄에 수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탈하고 협박한 그 판례입니다. 정답은 다 맞는 지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79쪽에 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하기 전에 이제는 조금 이제는 첫날이 아니니까 자, 57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이제는 살살 조금씩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있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존속에 대한 가중 규정 있는 거. 자, 앞잡다 가지고 579쪽. 자, 살살해요. 유치하지만 살살해요. 폭체혀.
살살해요, 폭체해요. 뭐 이렇게 살살해요, 폭체협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살인이라는 범죄, 살살해요, 폭체협. 살인이라는 범죄,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상해에 해당하는 거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또 조금 전에 배웠던 유기라는 거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 아까 유기죄에서 나온 거 학대라는 것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살살해요. 그래서 살살해요. 그 다음에 폭행죄, 뭐 학대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폭행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체포와 감금이 보통 세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체포감금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폭체협, 협박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살살해요, 폭체협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배울 거 미성년자 약치라는 범죄 아직은 안 배웠는데 약치나 유인에 대해서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살해요, 폭체협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 다음 중 존속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또는 존속으로 성년 존속에 대한 유인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존속 유인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존속에 대한 약치행위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잘 나오는 겁니다. 579쪽 뒤에 살인, 그 다음에 상해, 유기에다가 학대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유기하고 학대가 원래 같은 장에 있는 겁니다. 자, 폭행, 체포감금, 협박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하나 더 한다면 위험한 물건 가중처벌하는 거 하나 더 할래요? 이건 내일 할까요? 아직은 여기 하나만 해요? 알겠습니다. 자, 표정을 봤습니다. 자, 하나만 해요. 나 분명히 하나만 했어. 앞에 있는 남학생이 뭐 이거 쳐다봤어. 그 아련한 듯한 눈빛 있잖아. 야,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눈빛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3개를 담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일단은 살살해요, 폭체협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시간 되면 나중에 또 외울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거 해야 돼 이거. 결국 해야 되는 거니까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암기할 거 많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는 막 두 문자 막 따고 키워드 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암기 포인트 없어요. 근데 암기 포인트 없는데 몇 개는 해야 돼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는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배우시는 거냐면 아까 미성년자 약치 유인이라는 범죄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쉬워요. 279쪽에 미성년자 약치 유인죄. 자, 조문에 보시면 287조에 미성년자의 약치 유인,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얘기하는 거죠. 약치하거나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돼 있고 여기 나온 김에 자,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아실 거고 약치라는 개념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인이란 단어를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경상도 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저씨들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남자애들한테 총을 주는 거야. 이 총 보여주고 여자애들한테는 뭐 보여주는 거야? 인형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또 길 가는 사람 막 길을 물어봐. 그러면 친절하게 물어보고 막 이게 인형 준다고 하면 뭐 애들 완전 꽂히겠지, 그지? 그래서 인형도 주고 장난감 주니까 이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오토바이 탄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몹쓸 짓을 당한 거야.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강간하고 강제징용하고 뭐 이랬어. 심하죠. 그리고 집에 이제 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많이 열 몇 건씩 벌어졌는데 부모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 열받았는데 이 초등학교 애를 신고하려고 봤더니 자기 딸의 또 되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신고를 못하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야. 지금도 있지만. 자, 근데 봐봐. 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에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여기 아저씨가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기 손잡이를 잡고 여기 옷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야. 쳐다봤겠지. 우리 집에 자러 가자 이러는 거야. 우리 집에 자러 가자 발레야. 여기 알겠지? 여기를 잡고 우리 집에 자러 가자 그래. 그러면 하고 학교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어. 너 어떤 느낌이야? 아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딸내미 5학년 학생이 여기를 잡고 우리 집에 자러 가자 이랬어. 어때? 화나지? 어때? 그치 나하고 비슷하네. 죽여야지 이 새끼. 아닌가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된다. 자, 마음을 거의 죽이고 싶은 느낌이 들지.
자, 과연 이렇게 옆에 잡고 땡기는 거, 술 취한 아저씨가 땡기는 것을 약치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에요. 쟁점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되느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판례는 약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 끌고 가는 것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뭐에 해당한다? 약치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쟁점. 이해돼?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뭐라고 내겠어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어야 한다. 이렇게 속이는 제일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유인. 유인은 꼬시는 거잖아. 자, 우리 궁금한 게 유인이 그럼 반드시 허위이어야 하냐라는 쟁점이야. 자, 두 번째 판례.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자, 어떤 판례냐면 잡지사 기획실장이라는 판례야. 잡지사 기획실장이라는 판례인데, 이것도 진짜 소름 돋죠. 잡지사 기획실장이라는 판례인데, 자, 딸내미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엄청 예뻐. 이 판례 보면 키도 170 넘고 그 옛날에 키도 엄청 크고 엄청나게 예뻐. 근데 단지 공부는 좀 안 해. 그러니까 학교 여고 앞에서 잡지사 기획실장이 딱 보니까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학생 그랬더니 학교 가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연예인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에이 무슨 연예인이야. 근데 완전 기쫑긋하고 그 길거리 캐스팅이잖아 이거. 내가 연예인 누구도 말이야. 얘도 내가 이 신문에 그 잡지사에 그 해가 데뷔해가지고 얘도 승해가지고 나중에 뽑혔고 얘도 이렇게 됐대. 그래서 연예인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여고생 입장에서 연예인 된다니까 난리가 났겠지, 그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이 잡지사 기획실장하고 동거해요. 어떨 것 같아? 딸내미가 이쁜 딸내미가 학교를 안 가고 연예인 한다고 기획실장하고 동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화나는 정도요? 우리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기획실장하고 동거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너는 아주 조숙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시작하면 이래요?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딸내미 엄마 나 연예인 할 거야 하고 집에 안 들어와. 어떨 것 같아요? 잡으러 가죠? 가만두지 않겠지? 그죠? 이 아버지 난리 났겠지, 그지? 잡으러 갔는데 이 여자는 키가 170이고 남자는 키가 160인가 훨씬 더 작았어.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사건은 뭐냐면 일단 강간이다. 어떻게 내 딸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 강간이다 이거는.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강간은 아니래. 이거 강간할 수 있는 체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강간 안 됐어. 진짜 이 사건은 강간 안 됐어. 그래서 강간 안 된 거야. 그래서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해서 그럼 무슨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라는 거야.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니잖아. 유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현재 쟁점이. 자,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는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쟁점이 이거야. 이 잡지사 기획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고생을 사랑했대. 개빡치지. 더 웃긴 게 얘도 나 사랑한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나 이 오빠 사랑해. 그럼 어떻게? 어떨 것 같아? 이 오빠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사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있었어. 그 연예인 시켜준다고 연예 무슨 기획시 사장에서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가 한 20살까지 차였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내미하고 동갑이었는데 둘이 같이 살고 막 애 낳고 막 했던 거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해줄게. 간갑하게 설명해줄게.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 오빠 사랑해. 그러면 강간 아니랬잖아. 이래. 어떨 것 같아? 미치고 환장하겠지. 머리끄댕이 잡고 오고 싶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자, 이 기획실장이 막 울면서 그럽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이 여자의 진짜 연예인 만들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이래. 자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돌아버리겠죠. 판례는 허위일 것을 하지 않는다.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쓰겠어? 미성년자 유인죄에서 유인은 허위일 것을 요한다. OX, X. 약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한다. OX, X. 제일 잘 나오는 쟁점입니다. 자, 279쪽에 주체 보시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 부모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부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지 새끼인데? 어떤 경우 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이혼했어요. 이혼하니까 가끔 영화 보면 나오죠.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다 애 데리고 가버리지. 알지 그지?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자고요. 행위는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그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다. 자, 2번 질문 별표 치시고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될 수 있다. 우리 생각하면 약취유인은 뭔가 이렇게 데려가거나 꼬셔서 데려가는 걸 생각하는데 보세요.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자, 부모가 살고 있고 미성년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쉽게는 이 미성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돼요. 반대로 미성년자는 가만히 있고 여기를 절단시켜서 부모를 내쫓아 버리는 거. 이것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를 데리고 가는 것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이지만 부모를 쫓아버리는 거. 그것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적 지휘하에 두면은 그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된다.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행위, 기수시기. 본죄는 계속범이다. 자, 일정 시점 지나면 기수가 되고 풀어줄 때까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자, 주관적 구성요건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거기 해방 감경 규정 적용 여부가 중요한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02번에 추행 등의 목적 약취 유인죄, 피약취 유인죄, 국외 이송죄 보시면 288조 1항 추행, 만지는 거 막 이런 거죠. 성추행 아시죠? 뭔지 뭐 자의행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간음은 성끼리 결합을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결혼 목적 또는 영위 목적, 뭐 노예 같은 거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사람이죠. 자, 저 같은 사람은 성인은 유인했어요. 선생님 밥 먹으러 갑시다. 유인했어요. 자,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라 하더라도 추행 목적, 저를 막 만지려고, 저를 간음하려고, 싫어요. 저랑 결혼하려고, 싫어요. 저를 새우잡이 보내려고, 더럽죠. 자, 어쨌든 그런 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도 범죄인데 성년 같은 경우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옛날에는 뭐 간음 목적, 결혼 목적, 추행 목적이 친고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아직은 친고죄 안 가르쳤는데 지금은 친고죄 규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친고죄라는 규정이 다 사라졌고 법정형은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 2항은 노동력 착취, 아까 무슨 섬노예 같은 거 시키는 거죠.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뭐 이런 거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 자, 3번, 3항 국외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면 또 마찬가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의, 객체, 사람인 이상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고 성년도 가능하고 미성년도 불문한다.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하고 똑같다. 기수 시기도 똑같아요. 자, 실력적 지배가 계속되면 된다. 자, 중요한 게 추행 등의 목적 달성 여부는 기수식에 영향이 없다. 밑줄 치시고요. 요 판례만 보시면 여기는 끝나요. 자, 어떤 거냐면 어디 가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아니다. 어디 갔냐? 잠깐만. 추행 목적 기수가 되는 게 어디 갔냐. 미안. 282쪽에 왼쪽에 3번 판례 별표. 11살짜리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로부터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간음을 해야지 기술까요? 간음하지 않아도 기술까요?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 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왜? 간음이란 목적 달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데려가면 미성년자 유인죄, 간음 목적으로 데려가면 간음 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3번에 별표 치시고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간음 목적 유인죄의 뭐에 해당한다? 기수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 한번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 틀리게 내겠어요? 기수를 미수로 바꾸겠죠. 그럼 그 밑에 여러분은 뭐라고 쓰고 X표 쳐야 되는 겁니까? 미수라고 쓰고 X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 변형 지문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를 대비를 해두셔야지 안 틀려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목적대로 갔는데 간음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가는 목적 유인체의 미수다. 그럼 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틀린 내용 중에 하나니까 미리 틀리게 하는 지문도 체크를 미리 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아까 했던 판례들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아까 약치입니다. 약치. 자, 세 번째 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뭐라고 쓰는지 알겠죠? 유한다 그러면 틀려요. 2번. 자, 형법 287조에 규정된 약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이탈시켜서 제3자상의 사실상에 지배하면 충분하다. 맞고. 3번. 유인은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고. 4번 판례 별표 치시고 세 번째 줄 아까 배웠죠.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자, 5번.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약치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6번 판례도 설명을 드렸고요. 8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네 번째 줄 아까 배웠죠. 약치 행위에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한 경우도 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 마지막 줄에 자 약치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자 넘기지 마시고 7번 판례 별표 치시고 별표 한 개 치시고 자 이런 것도 요새 많아요. 요새가 아니고 꽤 많았죠. 자, 한국 남자들 중에 이제 결혼 못하는 남자들 노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총각들이 누구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안 만나주잖아.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여자하고 이제 만나서 사는 거예요. 베트남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왜 와요? 한국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할 것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와서 결혼해서 울고 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겠지, 그치? 가끔 TV 많이 보지? 다문화 가족도 보고 뭐 동남아 많이 봤죠, 그죠? 자, 수원 사시면 수원에서 오시면 수원에서 왔어요? 오산 가깝죠? 오산 가깝죠? 이제 오산에 살았어요, 얘네들이. 오산에 살았는데 여기 애도 이제 낳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도 낳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자기 친구가 수원에 사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 애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죠. 이제 남편한테 오빠 그러죠. 왜?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오빠 그러죠. 왜요? 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보내주지 말을 보내주죠. 가까워요. 한 정거장밖에 안 돼요. 갔는데 수원에서 갔는데 친구랑 놀다가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외박을 했어요. 자, 본인이 한 20살 많은 남자 어떨 것 같아? 본인보다 20살 어린 와이프가 한 정거장밖에 안 돼. 오산에서 수원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외박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왜 늦게 와서 그랬더니 택시비도 없고 오빠 술 먹다 보니까 몰랐어. 뭐 이래요. 동네 친구들도 만나니까 좋았고 막 이래요. 왠지 느낌이 수상해. 어때? 오빠 미안해 안 그럴게 미안해 오빠 이래요. 뭐라고 해요? 빡치죠. 어떨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물어보겠지. 누구랑 있었어? 했더니 동네 친구들 있었어요. 그래요. 혹시 거기 남자도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 몇 명 있었어. 이래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 있었어. 어때요? 개빡치려고 그러죠. 지금 빡침이 느껴지. 어떨 것 같아? 니네 나라 가라 그러지. 네가 왜 한국에 와서 애 낳고 살고 잘 먹고 사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니네 나라 가라. 싫어 오빠 안돼 이거죠. 왜요? 약간 왜요? 오빠 미안해 오빠 막 이러죠. 자 그래서 베트남에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누가 이제 약자일까요? 그냥 쓰러지죠. 이제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냐? 자 이제 베트남 놓고 애 놓고 여기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 키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여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겠지. 들어와서 이 남편 찾으러 갈까요? 아니면 수원으로 갈까요? 자, 너 만약 어디 갈래? 수원 갈래? 이 남편 자기 나이보다 20살 많은 이 아저씨 이 만나러 갈래? 수원 가겠죠. 수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국 사람이죠.
한국인하고 결혼했죠. 애도 낳고 오랫동안 살면 여기 이제 뭐가 생기냐면 대한민국 국적이 생깁니다. 한국인이 돼요. 그죠? 자, 그럼 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베트남에 남자애들이 있겠죠. 젊고 어린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혼이 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나요? 한국인이 생기죠. 또 애기 나와요. 한국인이 되죠. 이해돼요? 그럼 자, 그럼 이 언니는 이 남자를 만나러 갈까요? 베트남의 젊고 어린 남자를 만나러 갈까요? 어디 만나러? 미안해. 베트남 미안해. 자, 넌 어디 만나러 갈래? 니라면. 베트남, 너는 누구 만날래? 이 아저씨 만나서 갈래? 아니지, 그치? 여기 만나러 가겠지. 이 아저씨 개빡쳤겠지, 그치? 그죠? 열받지? 이제 알아겠지. 한국 국적 생겨, 한국이냐, 이제. 전혀 제약이 없어, 한국 사는데. 미치겠죠. 이 남자 왜 찾아가겠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애를 데려갔다. 요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니냐, 국외유송 약취유인 아니냐, 이 쟁점을 물었던 겁니다. 7번 판례. 자,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정에서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집에 옮겼다면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반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에 부모가 쫓아내가지고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잘 키웠다.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왼쪽에 우리 1번 판례. 자 282쪽은 잠깐 10분 쉬고 할게요. 10분 쉬고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할 거고,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기출천외백제를 넘기셔가지고 뭐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 그죠? 뭐 실만한 문제 풀만 시간도 있죠. 충분히 이렇게 해서 복습하시는 게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나 풀어보시냐면 아직은 잠깐만요. 저기 60페이지 53번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아직 뭐 4번 지문 설명을 안 했는데, 자 53번에 1, 2, 3번 지문 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